삶을 바라보는 마음은 물결과 같아서 조금만 흔들려도 시야가 흐려지고 방향을 잃기 쉽다.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바라고 더 평온한 하루를 원하지만 마음속에는 알게 모르게 불평이 쌓여 무거운 돌처럼 가라앉는다. 누구나 한 번쯤은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타인이 이해되지 않아서, 혹은 자신이 겪는 고통이 억울해서 깊은 한숨을 내쉰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불평은 문제를 풀어주는 열쇠가 아니라 마음을 더욱 어두운 곳으로 끌어내리는 끈과 같다. 불평이 늘어날수록 삶은 더욱 답답해지고 길은 더 좁아지며 주어진 하루조차 무겁게 느껴진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먼저 자신의 마음이 어디에서 흔들리고 있는지 관찰하라고 한다. 흔들리는 마음을 바로 보아야 비로소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서울 양천구에서 살고 있는 서준이라는 청년이 있었다. 서준은 26살이었고 작은 스타트업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회사에 입사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그는 하루하루가 버겁다고 느껴졌다. 출근길 지하철의 붐비는 소리에서부터 사무실 천장에 울리는 에어컨 소리까지 모든 것이 그를 지치게 했다. 그는 늘 이렇게 생각하곤 했다. 왜 나는 이렇게 피곤한 환경 속에 있어야 하는가? 왜 회사는 사람들 생각을 조금도 배려하지 않는가? 왜 나는 운도 없고 언제나 이런 곳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는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하루 전체를 불평으로 시작하고 불평으로 끝맺고 있었다. 가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밥을 먹을 때면 서준은 자신도 모르게 회사의 문제를 이야기했고, 동료들은 처음에는 공감해주다가도 점점 대화를 피하게 되었다. 서준은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단지 자신의 힘든 마음을 표현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었고, 다른 사람들도 같은 불편을 느낄 거라 믿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동료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준 씨는 말할 때마다 힘들다는 얘기만 하잖아요. 같이 있으면 좀 무거워요. 그 말은 단순한 지적이 아니었다. 서준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불평이 어떻게밖에 보이지 않는지를 비추어주는 거울이기도 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준은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관찰해 보려고 했다. 왜 이렇게 사소한 것도 다 불만스럽게 느껴질까? 왜 사람들 앞에서 늘 부정적인 말이 먼저 튀어나올까? 왜 똑같은 환경인데 누군가는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은 늘 고통처럼 느끼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문득 스님이 이야기해 주던 한 문장이 떠올랐다. 마음이 만든 그림자를 현실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서준은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하철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금은 알 것 같았다. 그는 환경이 자신을 힘들게 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마음이 환경을 힘들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비틀어지면 아무리 작은 불편도 커다란 장애물처럼 보인다. 하자은 마음을 다시 바라보면 같은 상황도 전혀 다르게 느껴진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곧 세계라고 말한다.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도 어둡고 차갑게 느껴지며, 마음이 편안하면 비 오는 하루조차 고요한 선율처럼 느껴진다. 이것은 단지 철학적인 말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사실이다. 서준은 어느 날 퇴근 후 한강연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그 안에서 스님은 이렇게 말했다. 불평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가두는 것이다. 우리는 불평을 통해 현실을 바꾸려 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서준은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는 늘 환경을 탓했고, 회사의 분위기를 탓했고, 출퇴근 길을 탓했다. 하지만 그 어떤 불평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마음만 더 지치게 만들었다. 어쩌면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불평에 중독되어 있던 자신에게 있었는지도 몰랐다. 그날 이후 서준은 작은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오늘 하루만큼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불평하지 않고 바라보기만 하자. 단 한 번만이라도 환경을 탓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느껴보자. 다음 날 아침, 지하철은 평소처럼 붐비고 소음도 여전했다. 그러나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사람들은 각자의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여기에 모였을 뿐이야. 이 붐비는 공간도 사실은 나와 같은 사람들의 생을 담고 있을 뿐이야. 그렇게 바라보니 복잡함 속에서도 이상하게 조금은 따뜻함이 느껴졌다. 시끄럽던 소리도 어제처럼 거슬리지 않았고, 출근길도 그리 나쁘지 않게 느껴졌다. 회사에 도착했을 때 팀장은 그에게 작은 업무를 부탁했다. 이전 같았으면 서준은 또 일이 늘었다고 불평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번에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단순히 상황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생각해보니 감정이 부풀어 오르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일을 처리했고, 팀장은 고맙다고 말했다. 그 작은 순간이었지만 서준은 마음속에서 조용한 움직임을 느꼈다. 불평을 내려놓으니 관계가 가벼워지고 업무도 조금은 덜 힘들게 느껴졌다. 이 작은 변화는 거창한 수행의 결과가 아니었다. 그저 마음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돌렸을 뿐이었다. 마음이 바뀌자 현실이 아주 조금씩 달리 보이기 시작했다. 그때 서준은 아직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희미한 깨달음을 느꼈다. 어쩌면 불평은 내 삶을 힘들게 만든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이 스스로 키워온 그림자였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내가 계속 붙잡고 있을 때만 존재하는 것이었다. 이 깨달음은 그에게 새로운 시작 같은 느낌을 주었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불평이 가져오는 무게를 내려놓을 준비가 되었다. 지금은 아주 작은 걸음이지만 마음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한 순간 삶 전체가 서서히 달라지는 길로 들어선다는 것을 그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이야말로 더 깊은 가르침으로 넘어가기 위한 마음의 문이 열리는 때였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순간은 삶이 가르침을 주고 있지만 그 의미를 아직 이해하지 못할 때이다.
괴로움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했을 때 더 크게 드러난다. 불교에서는 괴로움의 뿌리를 알아차릴 때 비로소 해탈의 길이 열린다고 말한다. 괴로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보는 눈을 바꾸는 것이다. 좋은 삶을 원하는 사람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불평을 내려놓으면 그 순간부터 삶은 조금씩 가벼워지고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 첫 번째는 상황 자체에 대한 불평이고,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불평이고, 세 번째는 운명에 대한 불평이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한 말의 습관이 아니다. 업을 키우는 뿌리이자 마음을 탁하게 만드는 근원이었다. 이 세 가지를 내려놓으면 마음의 힘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 세 가지를 내려놓은 뒤에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단순히 기분이 좋아진다거나 생각이 밝아지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는 선택을 명확하게 만들며 명확한 선택은 결국 현실을 바꾸는 힘으로 이어진다. 이 과정은 불교적 수행의 아주 기본적이지만 동시에 가장 본질적인 원리다. 모든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마음이 변하면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며, 행동이 달라지면 업이 달라진다. 업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진다. 실제로 이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많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했던 김아준 씨는 불평이라는 습관을 끊어낸 뒤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를 몸소 보여준 사례다. 그는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마다 매일 왜 나만 이러지? 라며 푸념하곤 했다. 그러다 어느 날 선배가 조용히 말해준 조언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하준아, 불평을 시작하면 마음이 다치고, 마음이 다치면 기회도 못 본다. 그 말이 그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이후 그는 푸념을 할 때마다 마음속에서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있는가? 지금 내 생각이 나를 도와주는가? 지금 내 말이 나를 막고 있는가? 이러한 작은 점검은 단 하루 만에 큰 변화를 만들지 않았지만 꾸준히 반복되면서 그의 태도와 선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불평을 줄이자 주변 동료들이 먼저 그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고, 그러한 시선은 새로운 역할을 맡을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기회가 오자 그는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을 만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 기회마저도 두려움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불교의 가르침에서 말하는 가장 큰 해탈은 세상을 버리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마음을 바로 잡는 것이다. 불평은 마음의 문을 닫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성장의 길을 막아버린다. 하지만 바라봄과 수행을 통해 그 불평을 내려놓으면 마음은 다시 열리고 지혜가 들어올 자리가 생긴다. 지혜가 들어오면 삶의 기준이 변하고 삶의 기준이 변하면 고통의 무게도 달라진다.
박서연 씨의 경우처럼 불평을 내려놓은 것은 단지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한 선택이 아니었다. 그 과정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루는 방법을 배워가는 구도의 여정이었다. 남을 탓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서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삶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은지를 더욱 명확하게 보게 되었다. 불평은 마음을 흐리게 만들고 깨달음은 마음을 맑게 한다. 맑은 마음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해준다. 지혜로운 삶을 원하는 사람은 마음을 흐리게 하는 것보다 마음을 맑게 하는 선택을 더 자주 해야 한다. 맑은 마음은 좋은 생각을 만들고, 좋은 생각은 좋은 행동을 만들고, 좋은 행동은 밝은 업을 쌓는다. 이 연쇄는 우리가 바라는 삶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흐름이다. 이제 독자인 당신도 질문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불평을 가장 자주 하고 있는가? 나는 그 불평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은 파동을 무시할 때 괴로움을 키우게 된다. 그러나 그 파동을 알아차리면 괴로움은 사라질 길을 찾는다. 불평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파동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삶이 더 좋은 방향으로 흐르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거창한 수행이 아니다. 세 가지 불평을 내려놓는 것, 마음을 흐리는 말들을 멈추는 것,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속에서 선택할 힘을 찾는 것이다. 그 단순한 변화가 삶 전체를 바꾸는 출발점이 된다. 당신의 하루에도 수많은 일이 일어난다. 기쁜 일도 있고 불편한 일도 있고 예상치 못한 난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어떤 순간에도 마음속에 새겨둘 수 있는 말이 있다. 세 가지 불평을 내려놓는 사람은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불평에 휘둘리는 사람은 자기 마음의 손님이 된다. 당신이 어느 쪽 삶을 선택하든 그 선택은 오늘 이 순간 시작된다. 지혜는 멀리 있지 않다. 마음을 맑게 하는 말, 마음을 밝게 하는 생각, 마음을 넓게 하는 행동이 모이면 누구나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당신의 걸음이 조금 느려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고 마음을 바르게 쓰려는 그 노력이다. 그 노력 하나하나가 바로 수행이며 수행은 결국 자유로운 삶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다. 서준이 일상에서 작은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을 즈음,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 오랫동안 웅크리고 있던 또 다른 생각을 바라보게 되었다. 자신이 불평했던 많은 것들 가운데 가장 자주 떠올랐던 것은 바로 환경에 대한 불만이었다. 사무실이 답답해서 힘들고, 출근길이 복잡해서 피곤하고,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지치곤 했다. 그는 늘 이 모든 요소들이 자신의 감정을 흔들어 놓는다고 생각했고, 그런 생각은 자연스럽게 불평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잠시 멈추어 마음을 들여다보니 자신이 놓치고 있던 사실이 있었다. 환경은 그저 존재할 뿐이며 그 환경을 해석하는 마음이 모든 감정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하루는 회사에서 회의가 길어지던 중 서준은 갑자기 답답함을 크게 느꼈다. 회의실은 좁고 사람들은 모두 피곤해 보였으며 의견 조율은 계속 빙빙 돌기만 했다. 예전 같았으면 그는 속으로 이렇게 외쳤을 것이다.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 환경에서 일해야 하는 거지? 왜 이런 분위기를 아무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걸까?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그는 먼저 자리에서 몸을 조금 곧게 세우고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공간은 변하지 않았지만 이 공간을 받아들이는 나의 마음은 지금 다르게 흐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자 어쩐지 모르게 회의실의 답답함이 조금은 옅어지는 듯했다. 그때 맞은편에 앉아있던 선배 지훈이 서준의 표정 변화를 눈치챘다. 지훈은 비교적 차분한 성격으로 회의가 길어져도 쉽게 짜증내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서준 씨, 괜찮아요. 오늘 회의가 조금 길긴 하지만 금방 끝날 거예요. 지훈의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누군가는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자신과 환경 사이에 놓인 마음의 해석일 수 있었다. 회의가 끝난 뒤 서준은 지훈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 둘은 잠시 침묵 속에 서 있었지만 서준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배는 이런 복잡한 분위기가 힘들지 않으세요? 지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힘들 때도 있지만 마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하죠. 환경이 완벽해지길 기다리면 평생 힘들잖아요. 마음이 조금만 넓어지면 환경은 그대로여도 내가 편해져요. 이 말은 서준에게 또 하나의 깨달음을 주었다. 자신은 환경이 변하길 바라며 불평했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은 조금도 변하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며칠 후 서준은 출근길에 한 아주머니가 작은 꽃다발을 들고 지하철 개찰구 앞에서 아들에게 주려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았다. 복잡하고 소란스러운 아침이었지만 그 작은 장면은 마치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생각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각자의 이유로 바쁘게 움직이는 이 공간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순간의 배경이 될 수 있겠구나. 그 순간 그는 붐비던 지하철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복잡함도 누군가의 삶이 모여 이루어진 흐름이지 자신에게 해를 주는 무언가가 아니었다.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자 작은 변화들이 그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다. 어제까지는 소음으로만 들리던 사무실의 키보드 소리가 오늘은 누군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흔적처럼 들렸고, 창밖의 자동차 소리도 도시가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이러한 변화는 커다란 깨달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마음의 전환에서 시작되었다. 마음을 다르게 두니 세계가 조금씩 다른 색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 무렵 서준은 자신의 불평이 얼마나 자동적으로 습관처럼 튀어나왔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불평은 처음에는 작은 생각에서 시작되지만 반복되면 마음의 습관이 되며 결국 사람을 잡아두는 그물처럼 작용한다. 그는 이제 이 그물을 하나씩 풀어내고 있었다.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자 얼굴 표정도 부드러워졌고 사람들과의 대화도 부정적 흐름이 줄어들었다. 하루의 시작이 예전만큼 무겁지 않았고 업무도 조금은 덜 지치게 느껴졌다. 어느 날 퇴근 후 혼자 카페에 들러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을 때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환경은 언제나 있는 그대로일 뿐이다. 환경이 나를 눌렀던 것이 아니라 내가 환경을 짐처럼 들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마음이 내려놓으면 환경도 가벼워진다. 그가 이 사실을 느끼게 된 것은 어쩌면 더 깊은 깨달음으로 향하는 작은 문이 열리고 있다는 신호였다. 그리고 이 조용한 변화는 마치 새벽이 밝아오는 것처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의 삶을 비추기 시작했다. 서준은 환경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마음속에서 잔잔한 깨달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시작되자 또 하나의 오래된 그림자가 슬며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자신이 환경뿐 아니라 사람들에 대해서도 불평을 많이 해왔다는 사실을 느꼈다. 누군가는 너무 예민해 보이고, 누군가는 책임감이 없어 보이고, 또 누군가는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으로 보였다. 그는 이런 특징들을 보며 속으로 불편함을 느끼고는 했고, 때로는 혼잣말처럼 작게 불평을 흘리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 모든 감정 역시 사람 그 자체가 아니라 자신이 붙잡고 있던 마음의 해석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어느 날 회사에서 회의를 준비하던 중 동료 미진이 사소한 실수를 했다. 문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숫자를 잘못 기재했고, 그로 인해 회의 시간에 수정 작업이 길어졌다. 예전 같았으면 서준은 속으로 이렇게 투덜거렸을 것이다. 왜 저런 기본적인 실수도 못하는 거지? 이런 사람들과 일하려니 스트레스만 쌓인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미진의 표정을 살폈다. 미진은 이미 본인이 실수한 것을 알고 있었고 얼굴에는 걱정과 미안함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서준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서 갑작스레 다른 감정이 떠올랐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고, 사실 지금까지 동료들이 내 실수를 부드럽게 넘어가 준 적도 많지 않았던가. 그 순간 사람을 바라보는 서준의 눈이 나도 모르게 부드러워졌다. 그는 미진에게 아무 말 없이 수정 작업을 도왔고 회의는 차분하게 이어졌다. 회의가 끝난 후 미진은 조용히 다가와 고마움을 전했다. 서준 씨가 도와줘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저 혼자였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이 말은 단순한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서준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마음을 조금만 열어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처음으로 체감했다. 며칠 후 점심시간에는 또 다른 사건이 있었다.
평소 말을 직설적으로 하는 동료 성우가 농담 섞인 말을 했는데 그 말투가 조금 거칠어서 서준의 마음에 순간적으로 불편함이 스쳤다. 과거의 서준이었다면 바로 속으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무례할까 하고 불만을 품었겠지만 이번에는 감정을 곧바로 따라가지 않고 그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성호는 늘 솔직한 말투를 가진 사람이다. 그가 일부러 나를 불편하게 하려고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는 늘 자기 방식 그대로 대화를 이어왔을 뿐이다. 내가 그 말의 톤을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 말 자체에는 특별한 악의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자 서준은 자연스레 마음이 풀어졌다. 그 뒤에 성우가 다시 말을 걸었을 때도 예전만큼 날카롭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단지 한 사람의 성향일 뿐이며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굳이 상처받을 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사람마다 다르게 생긴 마음과 말투를 이해하려는 시선이 생기자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따뜻함이 조금씩 느껴졌다. 주말이 찾아왔을 때 서준은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천천히 걸었다. 낙엽이 바람에 흔들리고 아이들이 잔디밭에서 뛰노는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었고 서준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이유 없이 편안해짐을 느꼈다. 그러던 중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한 노부부가 눈에 들어왔다. 두 사람은 큰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고 오래 함께한 사람들에게서 느껴지는 평온한 기운이 번져 나왔다. 서준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이 바뀌면 이런 장면에서도 깊은 따뜻함이 느껴지는구나. 예전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신경 쓸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런 순간들을 그냥 지나쳤던 자신이 떠올랐다. 그는 천천히 깨닫고 있었다. 자신이 타인에게 품었던 불평들은 사실 그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거부감이었음을, 누군가의 실수는 그의 마음을 흔들었고 누군가의 말투는 그의 생각을 어지럽혔다. 그러나 그것은 타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이 아직 부드럽게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서준은 공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르고 그 다름 속에 각자의 사정과 마음이 숨어 있다. 내가 보지 못했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불편했다고 해서 잘못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타인에 대한 오해가 조금씩 풀려갔다. 그는 이제 사람을 향한 시선이 달라지고 있는 자신을 느끼며 마음이 더욱 넓어질 수 있다는 희미한 희망을 품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서준을 다음 단계로 이끌 준비를 차분히 하고 있었다.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지면 그 사람을 통해 배우는 삶의 지혜도 자연스럽게 깊어지기 시작했다. 서준이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한층 부드러워졌을 때 그의 삶에는 또 다른 내면의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불평이었다.
그는 늘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했고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순간마다 자책하곤 했다. 이런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는 성실함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끊임없이 몰아붙이는 모습이었다. 그는 실수하면 쉽게 좌절했고 조금만 뒤처져도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처럼 여기곤 했다. 이렇게 자신에게 가혹해지는 마음도 불평의 한 형태였다. 어느 날 회사에서 중요한 보고서를 맡게 되었을 때 서준은 긴장감에 사로잡혔다. 그는 문장 하나하나를 꼼꼼히 확인하며 완벽하게 만들려고 했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불안이 끊임없이 올라왔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너무 부족하다. 다른 사람보다 뒤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는 스스로를 다그치며 마음의 긴장을 더욱 키웠다. 결국 보고서를 제출한 뒤에도 마음은 전혀 편안하지 않았고 오히려 무엇을 놓친 것은 아닌지 불안만 커졌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그는 자신이 얼마나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있었는지를 처음으로 자각했다. 다른 사람에게는 이해와 여유를 주려고 노력하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조금의 너그러움도 허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마음속에서는 작은 질문이 피어올랐다. 왜 나는 나에게 이렇게 냉정할까? 왜 다른 사람에게는 따뜻함을 건네면서 스스로에게는 늘 모자라다고만 하려고 할까? 이 질문은 오래 묵혀두었던 마음의 문을 살짝 열어주었다. 그날 밤 서준은 혼자 방 안에서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며 자신에게 말을 걸어보았다. 실수할 수도 있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지금의 나도 충분히 노력하고 있어. 이 말들은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몇 번이고 마음속으로 반복하자 서서히 그 말들이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자신에게 부드럽게 말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은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며칠 후 회사에서 또 하나의 상황이 있었다. 작은 프로젝트에서 서준은 계산 과정에서 숫자 하나를 잘못 기입했고 그 실수는 팀장이 다시 확인하면서 발견됐다. 팀장은 조용히 그 숫자를 지적해주며 함께 고쳐나갔다. 예전 같았으면 서준은 얼굴을 붉히며 크게 자책했을 것이다. 어떻게 이런 실수를 했지? 역시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들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그는 지적을 받는 순간 가슴이 살짝 뜨끔했지만 곧 마음에 이렇게 말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이지 나를 탓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자 금세 마음이 가라앉았다. 팀장은 간단히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갔고 서준도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 팀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서준 씨도 많이 성장했네요. 예전 같았으면 이런 실수 하나에도 많이 흔들렸을 텐데. 그 말은 칭찬이면서 동시에 서준의 마음속 변화가 외부에도 드러나고 있다는 신호였다. 변화는 아주 작게 시작되지만
꾸준히 이어지면 삶의 전체 분위기를 바꾼다. 서준은 스스로를 비난하는 대신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그는 오히려 더 편안해졌다. 완벽해야만 받아들여지는 존재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도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자리를 잡아갔다. 그 무렵 서준은 평소 자주 가던 공원 벤치에 다시 앉았다. 밤밤이 부드럽게 불어오고 가로등 불빛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손을 모으고 눈을 감으며 차분히 자신에게 물었다. 왜 나는 나에게 그렇게 차갑게 굴었을까? 그 질문을 곰곰이 들어보니 답은 아주 단순했다. 그는 자신이 더 잘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어왔기 때문이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자신을 스스로 혹독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해 완벽할 필요도 없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몰아붙일 필요도 없었다. 자신을 인정하는 순간 사람은 비로소 쉬어갈 수 있다. 마음이 스스로를 포용하는 순간 비로소 따뜻함이 생기고 그 따뜻함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서준은 이 사실을 몸으로 느끼기 시작했다. 자신에게 부드러워지면 타인을 더욱 부드럽게 이해할 수 있고, 타인을 부드럽게 이해하면 세상도 그만큼 따뜻하게 보였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조용히 웃음을 지었다. 마음의 여행은 끝난 것이 아니었지만, 자신을 향한 불평을 내려놓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삶은 확실히 새로운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마음이 가벼워지자 걸음도 가벼워졌고 세상이 조금은 더 밝아 보였다. 삶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불평을 쏟아낸다. 마음이 무거울수록 말은 거칠어지고 말이 거칠어질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진다. 이 과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반복되며 사람을 지치게 한다. 불평을 멈추고 마음을 바라보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마음은 물결과 같아서 잠시 흔들리더라도 가만히 두면 다시 고요해지지만 흔들릴 때마다 돌을 던지면 파도는 더욱 커진다. 불평은 마음에 던지는 돌과 같다. 잠시 후면 사라질 작은 흔들림을 스스로 거대한 파도로 만들어 버린다. 서울에 사는 김소연 씨는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늘 속상해했다. 회의에서 의견을 내도 묵살당한다고 느꼈고 자신보다 늦게 입사한 후배가 칭찬을 받을 때마다 억울했다. 손 씨는 집에 돌아오는 길마다 한숨을 쉬며 마음속으로 되풀이했다.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왜 나만 힘들까? 불평은 습관이 되었고, 습관은 감정이 되었고, 감정은 결국 표정과 말투에 드러났다. 그러자 동료들은 그녀에게 점점 말을 걸지 않게 되었고, 상사는 중요한 일을 맡기길 꺼려했다. 그녀가 두려워했던 일이 오히려 불평 때문에 현실로 굳어져 갔다. 어느 날 소연 씨는 점심시간에 우연히 저를 찾게 되었다. 복잡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마당 한쪽을 쓸고 있던 스님이 그녀를 보고 말했다. 마음이 복잡해 보이는구나. 이유를 묻지 않는 그 말투가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져서 소연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스님은 빗자루질을 멈추지 않은 채 말했다. 사람들은 고통 때문에 불평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일 때가 많다. 불평 때문에 고통이 더 자란다. 그리고 그 고통을 다시 불평으로 키운다. 이렇게 마음이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구조를 먼저 알아차려야 한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소연 씨는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한 번도 자신이 마음을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늘 누군가 자신을 괴롭힌다고만 여겨왔다. 하지만 돌아보니 불평을 하지 않은 날은 거의 없었다. 출근길, 점심시간, 퇴근길. 불평은 무의식적인 독백처럼 따라다녔다. 승은 다시 말했다. 불평은 나쁜 감정이 아니라 마음이 쉬고 싶다는 신호일 뿐이다. 다만 그 신호를 자꾸 거친 말로 표현하면 마음은 더 거칠어지고 삶도 그 흐름을 따라가게 된다. 그래서 불평을 멈추는 일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샘을 다시 고요하게 만드는 것이다. 소인 씨는 그날 이후 작은 실험을 시작했다. 하루에 불평을 한 번이라도 줄여보기. 처음엔 너무 어려웠다.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계속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스님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불평은 나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쉬고 싶다는 신호. 그러면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마음에게 속삭였다. 알겠어. 잠깐만 쉬자. 그렇게 멈추는 순간 마음속에서 쏟아지던 말들이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나자 변화가 보였다. 예전엔 회의에서 의견이 묵살당한 듯 보이면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는데 이제는 상대의 말도 조금은 들렸다.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상황 때문에 내 의견을 바로 받아들일 수 없을 뿐 나를 무시하려는 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야가 넓어지니 감정의 파도가 자연스럽게 낮아졌다. 평소 표정도 부드러워졌다. 동료들은 그녀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고 상사는 중요한 자료 검토를 부탁했다. 그녀가 애써 바꾸려 하지 않았지만 마음을 다루자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불평을 멈춘다는 것은 억지로 밝아지는 것이 아니다. 억지로 참거나 괜찮은 척하는 것도 아니다. 불평이 생기는 그 순간 마음이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그 신호를 부드럽게 받아주는 작업이다. 이 알아차림이 일어나면 불평은 길게 이어지지 않고 이어지지 않으면 감정은 깊어지지 않으며 감정이 깊어지지 않으면 삶의 분위기 전체가 조금씩 달라진다. 작은 물결 한 번이 넓은 호수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마음도 단 한 번의 알아차림이 전체 흐름을 바꿀 수 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불평을 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미칠 것 같다고. 하지만 불평은 답답함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답답함을 습관으로 굳히는 일이다. 답답함이 뭔지,
그 감정이 어디에서 오는지,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살펴보는 것이 오히려 마음을 가볍게 만든다. 불평을 멈추는 것은 감정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정확히 바라보다 편안한 자리에 다시 놓아주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마음은 제자리로 돌아오고 삶의 문제들은 전보다 훨씬 다루기 쉬운 형태가 된다. 손 씨의 변화는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불평을 하나씩 내려놓는 과정에서 그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말들을 멈출 수 있다는 것, 마음이 흘러가는 방향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이 곧 삶의 분위기와 인간관계를 바꾼다는 것. 그녀는 더 이상 억울함에 잠기지 않았다.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마음이 달라지자 그녀의 하루는 다른 색깔을 띠기 시작했다. 이처럼 불평은 삶을 무겁게 만드는 가장 쉬운 습관이자 가장 쉽게 놓아줄 수 있는 습관이다. 사람은 누구나 고단하고 누구나 복잡하다. 하지만 마음이 자신을 괴롭히는 방식을 배워나가면 그 고단함을 부드럽게 감싸 안을 수 있다. 불평을 줄인다는 것은 바로 그 첫걸음이다. 마음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드는 지혜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평범한 하루조차도 전보다 훨씬 더 따뜻하게 느껴진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겪는 어려움이 너무 무겁고 특별하다고 느낀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일어난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하지만 이 질문은 답을 찾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마음속의 상처를 반복해서 자극하는 질문이 된다. 스스로에게 던지는 말 한마디가 고통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더 깊게 파고드는 결과를 만들기도 한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문제를 뒤집어 바라보는 작은 전환이다. 왜 나만 겪는가가 아니라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성장에 연결할 수 있을까라는 시선의 변화가 마음을 다른 방향으로 이끈다. 부산에서 일하는 박재민 씨는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팀이 축소되면서 맡아야 하는 업무량이 크게 늘었다. 그는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쉬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버텨보겠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로는 감정의 예민함으로 이어졌고 사소한 실수에도 스스로를 원망했다. 퇴근길에는 늘 이렇게 중얼거렸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왜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나만 이런 상황이 오는 걸까? 불평이라는 형태로 감정이 쏟아질 때 마음은 이미 더 깊은 곳에서 자신을 탓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출근길 지하철에서 우연히 한 노인을 보았다. 노인은 양손 가득한 짐을 들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표정이 담겨 있었다. 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이 일어나 자리를 양보하려 하자 노인은 손사래를 치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잠시 서 있는 것도 운동이 되지요. 그 말이 놀랍게 들렸다. 짐을 들고 있는 상황이 분명 불편할 텐데 그는 그 불편함을 짜증이나 불만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움직이는 작은 순간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재민 씨는 순간적으로 스스로의 습관을 떠올렸다. 자신이라면 같은 상황에서 어떤 표정을 하고 있었을까? 아마도 지쳤다는 이유로 더 무겁게 느끼고 더 예민해졌을 것이다. 그날 이후 재민 씨는 자기 마음을 가만히 바라보기 시작했다. 일이 많은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마음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일이 많아지니 모든 상황이 자신을 향한 시련처럼 느껴졌을 뿐이었다. 그는 조용히 이런 말을 되뇌었다. 힘들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다. 힘들다고 해서 나만 불행한 것도 아니다. 지금 겪는 과정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마음속에서 말의 방향을 바꾸자 조금씩 숨이 트이는 느낌이 들었다. 재민 씨는 업무를 바라보는 방식에도 변화를 주었다. 예전에는 해야 할 일의 양을 보면 막막함이 먼저 밀려왔다. 그러나 마음의 시선을 조금 바꾸니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이 오히려 자신이 신뢰받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었다. 더 책임 있는 일을 맡는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가 그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물론 이것이 고통을 없애는 마법 같은 사고는 아니다. 하지만 마음은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무게가 달라진다. 같은 무게의 짐도 내려놓는 방식에 따라 훨씬 가볍게 느껴지는 것처럼 마음도 바라보는 방향을 바꾸는 순간 진정한 여유가 생긴다. 그는 일과 감정을 분리하는 연습도 했다. 피곤하다는 감정이 일 자체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일이 많았다. 그래서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오늘의 감정과 해야 할 일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작은 명상을 실천했다. 나는 지금 피곤하다. 하지만 이 피곤함이 나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감정과 별개다. 이렇게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정리하는 과정은 그의 하루를 훨씬 덜 흔들리게 만들었다. 감정이 일의 흐름을 내리누르지 않자 업무에 대한 부담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 며칠이 지나자 그의 표정에는 전보다 훨씬 부드러운 기운이 자리 잡았다. 동료들은 그의 태도가 예전보다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상사는 그에게 프로젝트의 세부 관리 역할을 맡겼다. 재민 씨는 예전 같았다면 부담스럽고 억울하다고 느꼈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마음 깊은 곳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다. 내가 지금 이 일을 맡을 수 있다는 사실이 이미 성장의 증거다. 이 길이 힘들어 보여도 결국 나를 더 넓은 시야로 데려다 줄 것이다. 불평을 멈추고 마음의 해석을 바꾸는 것은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전환이 마음속의 길을 만든다. 그 길은 처음엔 가늘고 불안정하지만 반복될수록 조금씩 단단해진다. 결국에는 이전보다 훨씬 넉넉한 마음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마음이 넉넉해지면 삶의 무게도 자연스럽게 달라진다. 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짐을 드는 사람이 강해지는 것이다. 삶의 어려움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마음의 어려움은 다룰 수 있다. 불평을 줄이고 마음의 시선을 전환하는 일은 자신을 속이는 긍정이 아니다.
오히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게 만드는 깊은 지혜다. 마음이 흔들릴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삶의 방향은 자연스럽게 좋아진다. 지금 겪는 이 과정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다. 그 한마디의 시선 전환이 삶 전체를 다른 빛으로 비추게 된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항상 누군가와 비교하게 된다. 비교는 자연스러운 마음의 움직임이지만 그 비교가 불평으로 변하는 순간 마음은 스스로를 괴롭히기 시작한다. 남의 삶이 더 나아 보일수록 자신의 삶은 초라해 보이고 남의 성과가 크게 보일수록 자신의 노력은 작게 느껴진다. 하지만 실제로 문제를 만드는 것은 비교 그 자체가 아니라 비교를 바탕으로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마음의 방식이다. 비교가 불평으로 흐를 때 마음속의 빛은 점점 잿빛으로 변한다. 그 흐름을 멈추기 위해 필요한 것은 비교를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비교를 바라보는 태도의 변화다. 대구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이서준 씨는 늘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습관이 있었다. 동기 중 한 명이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는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신을 질책했다. 나는 뭘 하고 있었던 걸까? 나는 왜 이렇게 뒤처져 있을까? SNS를 보면 친구들이 여행을 가고 새로운 차를 사고 여유로운 하루를 보내는 모습이 보였다. 그러면 그는 더 큰 불평을 마음속에서 끌어냈다. 나는 왜 이런 걸 누리지 못할까? 그는 자신이 특별히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점점 조용한 절망으로 가라앉아 갔다. 그러던 어느 날 서준 씨는 오랜만에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을 만났다. 모두가 서로의 근황을 이야기하며 웃었지만 대화 중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했다. 나도 사실 요즘 많이 힘들어. SNS에 올리는 건 그냥 보여주고 싶은 순간뿐이고 진짜 하루는 지쳐서 쓰러질 때도 많아. 그 말은 장난처럼 들렸지만 서준 씨는 마음속에서 강한 울림을 느꼈다. 그는 늘 다른 사람의 좋은 면만 보며 스스로를 평가해 왔다. 하지만 누군가의 밝은 장면 뒤에는 그들이 겪는 고요한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서준 씨는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나는 왜 남의 삶의 일부만 보고 전체라고 착각했을까? 왜 남이 가진 것만 보고 내가 가진 것은 돌아보지 않았을까? 그 답을 찾아보려 할 때 마음 한편에서 이런 깨달음이 떠올랐다. 비교는 상대방을 통해 나의 결핍을 확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지도 같은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다. 비교가 불평을 만들 때는 마음이 이미 지쳐 있다는 신호다. 남과의 거리가 나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믿을 때 마음은 스스로를 상처내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는 작은 연습을 시작했다. 비교가 마음속에 일어날 때 즉시 감정을 따라가지 않고 그 비교를 바라보는 연습이었다. 누군가 승진하면 뒤처졌다는 불평 대신 이렇게 말했다. 나는 지금 나의 속도로 가고 있을 뿐이다. 누군가 더 나은 집을 사면 초라함의 감정 대신 이렇게 질문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이렇게 마음속에서 말을 바꾸자 비교는 더 이상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칼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조절하는 나침반이 되었다. 또한 그는 자신이 이미 가진 것들을 천천히 바라보는 시간을 만들었다. 오랫동안 자신을 지지해준 가족, 힘들 때 한마디 건네주는 친구, 아직 실수할 여유가 있다는 사실, 하루를 지탱해주는 몸, 비록 완벽하지 않더라도 꾸준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신. 이런 것들을 떠올릴 때 마음속에서 조용한 감사가 피어올랐다. 그 감정은 비교를 이겨내는데 큰 힘이 되었다. 감사는 불평의 반대말이 아니라 마음을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힘이다. 며칠이 지나자 서준 씨의 마음은 뚜렷한 변화를 겪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남의 속도에 흔들리지 않았다. 비교를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확인하는 대신 비교를 통해 자신이 나아가고 싶은 방향을 찾아갔다. 누군가의 성취를 보며 불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배울 점을 찾았다.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의 가치를 다시 확인했다. 이 변화는 그의 표정에도 드러났다. 이전보다 훨씬 따뜻해지고 안정적인 기운이 흐르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 날 상사는 그에게 조용히 말했다. 요즘 너 표정이 많이 좋아졌다.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 보여. 그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다. 마음이 바뀌면 표정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면 관계도 바뀌며, 관계가 바뀌면 삶의 기운 전체가 달라진다. 비교를 불평 대신 성찰의 거울로 쓰기 시작한 순간 그의 삶은 다른 길을 걷고 있었다. 비교는 멈출 수 없다. 하지만 비교로 인해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은 멈출 수 있다. 남의 삶은 남의 길이고 나의 삶은 나의 길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비교는 마음을 흔드는 바람이지만 흔들릴 수 없는 뿌리를 갖게 되면 바람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다. 자신만의 속도와 자신만의 방향을 존중하기 시작하면 비교는 고통의 시작이 아니라 성장의 출발점이 된다. 사람들은 자신이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후회라는 감정에 자주 머물게 된다. 후회는 과거를 바꾸기 위해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과거에 머물러 현재를 놓치는 마음의 습관에서 비롯된다. 후회가 깊어질수록 사람은 지금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보지 못한다. 무엇을 잃었는지만 바라보면 지금 손에 있는 것조차 가치 없이 느껴진다. 이런 마음의 흐름은 불평으로 이어지고 불평은 다시 후회를 부추긴다. 이 순환을 멈추기 위해서는 후회를 없애려고 애쓰기보다 후회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더 큰 지혜가 된다. 광주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정혜린 씨는 늘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며 살아왔다.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일, 친구의 사업 제안을 무심코 지나쳐버린 일, 가족과의 갈등 속에서 내뱉었던 후회스러운 말들. 그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생각을 떠올렸다.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내 삶은 훨씬 나았을 텐데. 이 말은 습관처럼 속삭였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녀의 하루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카페 손님이 적은 날이면 그녀는 더 깊은 후회 속으로 빠졌다. 아마도 내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겠지. 하지만 후회는 현실을 바꿔주지 않는다. 오히려 현실을 바라보는 눈을 흐리게 만들 뿐이다. 그녀는 점점 웃음을 잃었고 일상에서 작은 기쁨을 느끼는 일도 사라졌다. 무엇을 해도 과거의 그림자가 따라붙었다. 그러던 어느 날 혜린 씨는 단골 손님인 한중년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 손님은 항상 밝은 표정으로 들어와 커피를 주문하며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그날도 커피를 건네자 손님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사실 나도 예전에 여러 선택을 후회한 적이 많았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죠. 후회는 과거를 붙들고 현재를 놓치는 방식이라는 것. 중요한 건 그때의 내가 할 수 있던 최선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인정하면 후회가 줄어들어요. 그 말은 혜린 씨의 마음 깊은 곳에 잔잔한 울림을 남겼다. 그녀는 집에 돌아와 오랫동안 자신이 후회했던 선택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자신에게 물었다. 그때 나는 정말 잘못된 선택을 했던 걸까? 당시의 나에게는 그 선택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안전했으며 가장 최선이라고 믿을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차분히 되돌아보니 후회라 여겼던 선택들이 사실은 자신이 가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내린 결정이었다는 사실이 보였다. 자신을 질책하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후회의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이런 말로 마음을 돌보았다. 그때의 나는 그때의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그 선택 덕분에 지금의 나도 존재한다. 이렇게 마음을 다독이자 후회는 점점 부드러워졌다. 후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후회가 더 이상 자신을 공격하지 않게 된 것이다. 혜린 씨는 카페 운영에서도 새로운 시선을 갖기 시작했다. 손님이 적은 날이면 예전에는 후회의 감정이 커졌지만 이제는 여유를 활용해 메뉴를 새롭게 생각하고 가게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과거를 원망하던 시선이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자 하루의 질감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는 작은 변화에도 마음이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배웠다. 며칠 후 단골 손님이 다시 찾아와 카페가 전보다 훨씬 따뜻해졌다고 말했다. 혜 씨는 웃으며 답했다. 제가 마음을 조금 바꿔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자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마음이 바뀌면 공간도 바뀌고, 공간이 바뀌면 삶도 바뀌죠. 후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감정이다. 하지만 후회를 붙잡으면 현재는 무너진다. 후회를 받아들이고, 그 당시의 나를 이해하고 지금의 나를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다시 안정된 자리를 찾는다. 과거가 마음을 얽어매지 않으면 현재는 훨씬 넉넉해진다. 현재가 넉넉해지면 미래는 자연스럽게 밝아진다. 누구야 후회할 일이 있다.
하지만 후회 때문에 자신을 내리누르는 삶을 계속할 필요는 없다. 그때의 나는 그때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마음을 자유롭게 만드는 첫걸음이다. 이렇게 마음이 자유로워지면 삶은 후회가 아니라 가능성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순간 마음에는 실망과 불평이 쌓이기 쉽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아무도 몰라줄까? 왜 나는 늘 조용히 넘어가고 다른 사람들만 주목받을까? 이 마음이 깊어지면 자신이 한 모든 일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인정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 일이 가치 없는 것은 아니다. 진짜 가치는 누가 알아봐 주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인천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김나윤 씨는 병동 내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고 꼼꼼하게 일하는 사람으로 유명했다. 환자도 그녀를 좋아했고 동료들도 그녀의 손이 닿으면 일의 흐름이 안정된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막상 병원에서 공식적인 칭찬이나 평가가 있을 때마다 그녀는 늘 제외되었다. 발표되는 우수 직원 명단에는 항상 다른 이름들이 올라갔다. 나인 씨는 마음속에서 조용히 불평이 쌓였다.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데 왜 나만 인정받지 못할까?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함께 일하던 후배가 우수 직원으로 선정되는 장면을 보았다. 축하하는 박수 소리가 퍼지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작게 무너졌다. 후배의 성장을 축하하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함이 깊게 스며들었다. 그녀는 퇴근길에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정말 이렇게까지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 좀 덜 해도 상관없지 않을까? 그 말은 마음을 누르는 무게가 아니라 마음을 닫아버리는 신호가 되었다. 하지만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일이 그녀의 마음을 바꾸어 놓았다. 한 환자의 보호자가 병동 책임자를 찾아와 말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김나윤 간호사님 덕분입니다. 그분은 매일 웃는 얼굴로 힘든 상황도 잘 설명해주고 환자의 작은 변화도 세심하게 챙겨주셨어요. 솔직히 그분이 계셔서 우리 가족은 정말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 말은 병동 전체에 퍼졌고 동료들이 그녀에게 감사를 전했다. 책임자도 그녀에게 조용히 말했다. 그동안 당신이 했던 모든 노력을 알고 있었어요. 환자가 이렇게 직접 찾아와 말해주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에요. 당신은 이미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나윤 씨는 인정이라는 것이 누가 상을 주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고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순간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병원에서 수여하는 상보다 환자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마음을 더 깊게 울렸다.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누군가의 시선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것이다. 남이 알아보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가치를 알고 있다면 그 자체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자 그녀의 표정도 달라졌다. 이전보다 훨씬 편안하고 온화해졌다. 이 변화는 환자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었다. 그녀의 미소는 더 자연스러워졌고 말투는 더 부드러워졌다. 마음의 무거운 짐이 내려가자 직장 생활도 덜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예전에 느끼던 서운함과 불평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더 이상 마음을 지배하지 않았다. 조용히 지나가는 미세한 감정으로 흘러갈 뿐이었다. 어느 날 그녀는 문득 이런 생각을 떠올렸다. 인정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자라는 것이다. 그동안 누군가의 평가를 기다리느라 마음이 지쳐 있었다. 하지만 스스로를 인정하는 순간 외부의 평가가 나를 흔들 수 없었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답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마음은 훨씬 단단하고 부드러웠다. 삶에서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하지만 그 순간의 불평으로 흘러가면 마음은 작은 상처에도 쉽게 흔들린다. 반대로 그 순간을 성찰의 기회로 바라보면 마음은 더 강해지고 더 유연해진다. 진짜 인정은 외부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쌓아온 시간과 진심 속에서 스스로 자라난다. 삶의 길을 걸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누가 알아봐 주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길을 걷고 있는가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삶은 더욱 단단해진다. 이렇게 마음의 중심을 잡기 시작하면 외부의 인정이 없어도 이미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